네, 신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계속 폭염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물놀이라든지 또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찬 물, 찬 공기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채널은 항시 심부온도 37도를 항시 유지할 때만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려드리고 있는 채널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셰프 열 에너지학적 관점 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치료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여름철에 우리가 야외에 놀러 가서 생활하다 보면 나뭇가지라든지 물리적인 자극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고무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염색약 등에 의해서 쉽게 발생될 수 있는 접촉성 피부 염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접촉성 피부 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촉성 피부 염에 대한 문의입니다. 46세 여성분인데요. 작년 겨울부터 얼굴 볼 부분에 붉은기가 생기더니 화장 후 지우면 심할 때는 좁쌀 크기의 수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양방병원 선생님이 접촉성 알러지라고 하더라고요. 자, 약과 연고를 먹고 바를 때만 좋아지고 며칠 안 가서 또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거나 바르면 효과는 좋지만 다시 재발하는지 묻고 싶고 한방으로 근본 치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분의 전형적인 접촉성 피부염의 사진입니다. 자, 볼 주변으로 좀 심하게 발적이 되어 있고 따갑고 화끈거리는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도 실은 양방 치료를 해봤고, 근데 양방약을 쓰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양방약의 대부분 그 임상 실험을 했을 때는 효과가 좀 적효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약으로서의 승인을 받죠. 그렇지 않으면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히스타민 제제나 항생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의 분해를 차단하는 그러한 양리작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물질에서 B라는 물질로 분해될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근데 그 분해를 차단하는 순간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포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눈에 보이는 염증 소견은 확 줄어드는 거죠. 효과는 좋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약을 중단하게 되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심부온도야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피부온도는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발적하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염증 소견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또 낫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저희 한의원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정도의 분들은 양방 치료를 해보고 안 낫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나으면은 한방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도 양방약을 써보고 그리고 효과는 좋다라는 거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간요법이나 또 한방 치료를 또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제 신부체온 TV는 반드시 그 치료 방법과 또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자, 이분은 원래 화장품이나 어떤 염색약이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쓰거나 염색약을 쓰더라도 피부염이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염증이 생기고
똑같은 제품을 써도 염증이 생기고 안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정말 체질일까요? 저는 체질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저는 심부 온도가 낮고 높음의 차이다. 즉 피부 온도가 낮고 높음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체 체온은 항시 37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평소에 내 환경과 먹거리 속에서 심부 온도를 낮추는 또 피부 온도를 높이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에 있어서 화장품을 썼다라는 이야기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피부 온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높아져 있었던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화장품을 쓰게 되면 화장품의 그 성분 중에서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은 상당히 점도가 높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기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지 성분이라든지 점도에 의해서 피부의 모공을 막아버리죠. 그러면 내 몸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피부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되잖아요. 피부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되는 순간 그 부위의 피부 온도는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피부에 염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접촉성 피부염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촉성 피부염이든 화폐상 섭진이든 아토피든 한포진이든 이 병명이 실제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염증입니다. 염증. 화장품에 의해서 염증이 됐던, 염증약에 의해서 염증이 됐던, 고무 제품에 의해서 염증이 됐던, 향수에 의해서 염증이 됐던 그 유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염증이 발생했냐, 그리고 그 염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도 양방병원에 가서 접촉성 알러지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알러지 과민 반응도 저의 이론상에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실은 알레르기의 그 과민 반응을 우리가 항원이 들어와서 항체와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알러지 과민 반응이 생긴다.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갔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반드시 심부 온도가 낮아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외부에서 강력한 어떤 마찰열이 또 마찰의 어떤 힘이 가해질 때는 그거는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박상이죠. 타박상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가벼운 타박상이야 한 1, 2주 정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세균 감염만 되지 않도록 좀 소독만 잘한다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가려움증과 또 피부의 염증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접촉성 피부염에 관련된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다양한 접촉성 피부염에 의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손가락 주변에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손바닥, 또 입술 주변, 특히 음식물에 의해서도 막 접촉이 되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무릎 주변에도 생길 수도 있죠. 이러한 밴드를 붙인 이후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오금 부위라든지 팔꿈치, 내척 이런 데 잘 생기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촉성 피부염의 사진이나 실은 아토피 사진이나 섭진 사진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염증과 가려움증 치료라고 그랬죠. 피부 질환은 염증과 가려움증만 치료되면 거의 99%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신부입니다. 평소에 어떠한 생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줄 때만이 신부온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물질이 신부온도를 낮추고 피부온도를 높이고 모공을 닫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나 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접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접촉성 피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낮아져 있는 신부온도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를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돼요. 자, 그럴 때만이 열 에너지가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 방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구강 주변이나 또 손바닥이나 무릎이나 또 팔꿈치 내측이나 이런 어느 한쪽으로 열이 많이 안 쏠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열이 안 쏠리면 쏠렸던 부위에서 열이 안 쏠리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거죠. 염증은 진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닫혀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도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열리는 순간 가려움증은 진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응급처치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으로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찬물이나 찬 공기를 이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은 가려움증은 진정될 수 있지만 모공이 닫히게 됩니다.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몇 시간 뒤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거든요.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또다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 가려움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접촉성 피부염은 절대로 나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접촉성 피부염도 여러 질환과 마찬가지로 신부온도를 올리고 피부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염증이 왜 발생하는지 이 각각의 사진을 보고 그 원인 질환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염증 치료의 그 핵심 원리만 이해된다라면 이 다양한 사람들의 염증 치료 또한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모든 질환의 발생의 시작은 신부온도가 낮아서 발생할 가능성이 99.99%라는 사실입니다. 신부온도가 높아서 병이 들거나 죽을 가능성은 별 되지 않습니다. 0.001%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일사병, 열사병, 열피비, 열중증, 열실신,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생명체가 타서 죽을 때 신부온도가 올라가서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고열이 발생한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신부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것은 먼저 신부온도가 내려갔던 겁니다. 먼저 내려가게 되면 모공이 순간적으로 닫힌단 말이죠. 자, 닫힌 이후에 몸에서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 고열이 발생합니다. 그 고열은 체온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지 선수를 따진다라면 신부온도가 올라가서 고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고열이 발생한 걸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부온도가 올라가면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 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우리가 환자분의 질문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들어봤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